안녕하십니까. 정치학 다들 처음 하시죠? 정치학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정치학 고득점이면 거의 합격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정치학 점수를 많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한 20점씩 더 줬는데 작년에는 정치학 때문에 과라고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사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정치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민주주의가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일단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요즘에 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경제학행정법 쉽진 않았죠? 쉽진 않았죠. 근데 외우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죠. 경제학 책 설명 딱 듣고 끄덕끄덕 하다가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죠. 행정법은 어쨌든 책이 두껍긴 하지만 그나마 어렵진 않아요. 객관식으로 보면 행정학 정책이 어렵고 행정법이 쉬운데 주관식은 행정법이 더 어렵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이나 화학 공부하는 방법하고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 분명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한번 이거 생각합시다. 행정학이 다음 과목인데 행정에서 뭐 사회적인 신뢰라는 개념을 중시할 거예요. 신뢰하면 반대말이 불신이 되겠죠. 국어 사전 의미로. 행정학 책이든 정치학 책이든 신뢰를 정의할 때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수용하는 행위를 신뢰한다. 뭐 있다고 정의가 돼 있어, 그죠?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합시다. 어떤 가게가 있는데 주인이 있어요. 딱 듣는 순간 경제에 어떤 주인 대리인이라는 생각 날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출근한 점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원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죠. 자, 민증 확인했고 신원 확인했어요.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간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본다면 자, 신뢰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를 표현을 자발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수용하는 행위라고 다듬어서 표현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개념이 문제되는 건 이미지를 잡아서 암기하시면 돼요. 수업 들으면서 개념 같은 건 일단 3분의 1의 반 정도 암기 끝내버리세요. 석 달 정도 지나도 이 용어는 기억나겠죠. 근데 그러면 믿지 못한다 불신이잖아요. 왜 믿지 못할까? 얘가 정말 제출한 이력서가 맞는지 전화했더니 그런 번호 없는데요. 나올 수도 있죠. 맞는지 믿지 못하는 건데 정보 문제야. 혹은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합치되면 믿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믿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어요. 혈연관계 그런 것도 없다면. 근데 자, 불신이 커지면 신뢰가 떨어질 것 같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불신이 오해 때문에 불신이 생겼어요. 신뢰하지 못하겠다. 오해가 해결됐어요. 불신 없어요. 그래도 신뢰는 없어요. 국어사전적으로 봤던 영어하고 우리가 배우는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과목입니다. 학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볼 때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닥치고 함께하지 마시고 본질이 뭐냐?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인과관계, 사회과학이니까 과학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잖아요. 원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어사전 암기하듯이 외워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또 하나 이 질문을 약간 바꿔봅시다.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누구 말이 맞을까? 알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건 경제학은 사실을 분석할 겁니다. 자연과학도 그렇고. 가치 문제가 담겨지는 과목이 행정학 정착이다.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민족 정부가 좋은 정부지. 아니야.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지.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가치 문제거든요. 주관적이에요. 정답이 없는 게 행정학 정착이다. 정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란 이야기. 이것 때문에 공식 외우듯이 외우면 된다가 아니라 제가 원인을 찾으라 그랬죠. 사람마다 신뢰가 형성 안 되는 원인을 다 달리 봐요. 다 달리 봐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는 이렇게 봐. 개념 정의부터 다르고요.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단 이걸 전제로 하자. 그래서 행정학 정착 공부하실 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학자마다 사현상을 다른 안경 보고 다른 안경,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전제로 하자라는 거. 그러면 정치학이나 행정학이 왜 어려울까? 바로 어휘 문제입니다. 인터넷 때문에 한참 전에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세대 가장 큰 문제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어휘력이 딸린다. 그건 독해력이죠. 요즘 문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독해력과 어휘력 때문에 긴 글 잘 안 읽히잖아요. 한 줄 요약해줘.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한 줄 요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걸 감안해서 어휘력과 독해력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다. 그리고 제대로 행정학 정책 공부했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나름대로 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생기고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걸 먼저 깔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치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경제학은 학설이 없죠. 미시경제학은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시경제학은 학설이 있죠. 세케인주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고전학파는 이렇게 설명해요. 정답이 달라요. 근데 정치학 공부하다 보면요, 무슨 놈의 이론이 많은지, 무슨 놈의 이론이 많은지, 그래서 그 많은 이론, 그 다음에 이론마다 사상가나 학자마다 개념을 달리 본다 그랬죠. 이론과 개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개념 문제는 다 이미지를 잡아서 챙겨가시면 돼요. 다만 설명드릴 때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라고 답안지 쓰면 싫어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행정법의 통설 판례에 따른다 라고 하지만 다수결로 이 이론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견에다 다수견에다 정치학 공부할 때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없고요. 어떤 이론이 더 논리적인지 현실 설명이 높은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이론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행정학은 이론이 좀 흐름이 있어 보여요. 흐름이 있어 보이는데 정치학 보면 이론이 막 갑툭튀처럼 막 튀어나와 여기저기.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왔을 때 왜 이론이 나왔을까? 기존에 있었던 이론이 사현상을 생각 못해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겠죠. 그럼 이론이 왜 나왔을까?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 자, 이렇게 일단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나 이제 그 참고 교재 논문들 이야기 나오는데 교과서를 일단 모든 걸 다 포괄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한국정치학회에서 정치학 길잡이라고 7권짜리 책을 냈어요. 근데 그 7권 안에서 다 포괄이 안 돼요. 7권에 있는 걸 다 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수업할 때 저는 합격을 위한 수업이지 공부를 위한 공부, 아니 합격을 위한 공부로 가셔야 돼. 목적의식 가지고 공부하자. 출제 가능한 것,
그리고 어떻게 나오더라도 답안 쓰신 논리 이렇게 맞춰 갈 텐데요. 교과서를 본다는 것은 이제 과거 80년대 하더라도 고시 공부라 그랬죠. 이제 교과서 몇 권 싸들고 절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외워가지고 쓰면 고득점 받을 수 있었던 게 80년대까지. 근데 요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 문제라면 갑자기 미란다 카레덴다 25점 그냥 설명하래요. 교과서 외워서. 요즘 그렇게 안 나옵니다. 논하라. 어떤 전제를 깔고 어쩌고 저쩌고 기출문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를 포괄한 교과서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가 이제 예전에는 단고나 해서 서브노트 만들고 이제 이거 하나라고 했었는데 그 의미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논문을 그럼 다 봐야 되는가? 왜냐면 출제된 것들 하는 논문들 나오고요. 정책 이론을 집어넣어가지고 평가해봐라, 논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많은 논문을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본다는 것은 단고나라는 것보다 행정법 경제학은 교과서를 마지막까지 끼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문제가 없으니까. 행정학 정책은 교과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 정치학 마인드 형성하는 용어로 혹은 백과사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교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험서로 가는 건 여러 교과서와 논문들 종합해가지고 일단 묶어놓은 거고, 이 책은 일단 수업용이지 일단 대학에 사용하는 그런 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교수들이 원하는 문체가 있어. 행정법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문체를 사용하죠. 교수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고 문체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책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는 구어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추가로 자료 드릴 때 제 딸내미 이름이 사나입니다. 큰딸이. 사나인데 딸한테 하는 그 대화시 글을 처음에 일단 넣어드렸어요. 추가로 젠더 갈등이 이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올라오긴 할 텐데, 그래서 구어체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읽힐 거다라는 거 일단 감안합시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교수들이 원하는 문체, 교수들이 원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좀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고시식당 어디가 맛있고 등등등 쫙 머릿속에 쫙 생각나죠. 마찬가지야. 반복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회독 정도가 되면은 돼지 IQ보다 높다면 3회독 정도가 되면은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법도 두 번째 볼 때 이거였구나 했는데 세 번째 볼 때는 아니었네? 이렇게 바뀌어요. 3회독 정도가 되면 전체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공부하시고, 교과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가 약간 다르고요. 어떤 책이 좋다더라. 글쎄요, 그런 거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외과 나온 친구들은 이제 헤이우드가 쓴 교과서를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근데 번역지 특유의 이상한 문체가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번역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직접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글이 진짜 안 읽혀요. 정외과 나왔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고서 이런 뜻이었겠거니 하는데 원서가 더 쉽습니다. 그런 글은. 헤이우드 책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서울대 공조 책은 괜찮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비추. 제일 무난한 게 박영사에서 나온 사행공제가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김준영 교수의 사행공제가 있는데 그 책이 가장 무난하긴 해요. 근데 일순환 때까지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대출 받든 해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세요. 마인드 형성용으로 읽어보시고. 근데 짧은 글 중에 마인드 형성이 좋은 책이 있는데 절판돼가지고 이거는 문고판입니다. 아주 얇고요. 예전에 4,800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엄청 싸고요.
그다음에 정책으로 산책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마인드 형성 이상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거리를 주는 책으로 두 권이 일단 무난할 것 같다. 정책 교수가 쓴 글이고요. 이쪽은 철학 전공인 것 같긴 한데, 정치 철학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정도 그냥 그 워밍업 한다는 기본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정치학을 얻었다고 하니까 일단 쉽게 입문서용으로는 무난하다. 입문서용 무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서가 있어요. 과거에는 임혁표 교수가 쓴 시장국가 민주주의라는 책이라든지 혹은 최장 교수가 쓴 민주화의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책들이 필독서처럼 이야기됐는데 필독서는 없고요. 어떤 이제 추가로 읽어볼 만한 책이 있을까? 근데 아마 시간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는요, 갑자기 어느 파트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거 있으면 저한테 어떤 책이 좋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차라면 권하진 않습니다. 이제 N차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년 차하고 N년 차하고 들어가면 차이가 뭐냐? 다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경제학력법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독보다는 수업 중에 나간 자료를 일단 충실히 읽고 그냥 그때그때 읽고 버리고 하세요. 쌓아놓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